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여의도에 또 하나의 핵폭탄이 터집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대법원에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오늘 조국의 3심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1심, 2심은 징역 2년형,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징역 2년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조국 대표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정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통 국민의힘 탄핵 찬성하라 이렇게 야당은 요구하고 있고, 이 윤 대통령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조국 대표가 오늘 징역 2년형이 확정돼서 구치소로 가버리면 분위기는 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빠르면 내년 2월, 3월쯤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조기 대선 4월, 5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퇴진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처럼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권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개헌을 할 1987년 이후 그 체제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버텨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멀어지게 되고 이제 4년 연임 대통령대로 헌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윤 대통령이 언제 퇴진하냐, 언제 탄핵하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힘은 너무 근시안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야권의 지형을 재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에 하나, 이건 뭐 확률이 거의 없는 거지만 파기환송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래저래 조국의 대법원 판결 곧 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정말 많이 설쳤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지금 여당의 태스크포스 스케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일단 아웃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 아주 죄질이 안 좋습니다. 조국 의원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이게 정말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렇게 법원을 엉망으로 운영해가지고 지금 2019년에 기소된 사건이 지금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1, 2심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자, 조국 대표는 오늘 대법원 선고와 함께 이 국회의원직을 잃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됩니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전에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12석을 거머쥐며 원내 3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자, 원내 일당이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어느 야당보다 앞서 윤석열 탄핵을 공언해왔습니다. 그 조국이 이제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겁니다. 자,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탄핵 선봉장 역할을 매듭짓기 위한 시간 확보, 이런 취지로 이유를 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문제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아이, 이재명도 뭐 나 아니면 안 된다. 재판 못 나가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판사는 덥석 받아주고, 김동연 부장판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입니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엄상필 주심 대법관, 웃기지 마. 나와. 예정대로 선고야.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에 따라서 이제 내년 2월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고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려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명분이 생깁니다. 조국을 봐라. 저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빼지 달았다가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이 논리입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되면 사실 이재명은 생각 이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워낙 저들은 얼굴이 두꺼워서 아이고 뭐 조국은 조국이고 나는 나다. 빨리빨리 대선하자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다릅니다. 자, 어쨌든 조금 뒤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면 조국 의원은 배지를 읽고 구치소행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공격했던 야권이 이제 조기 대선이 어쩌면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또 권력 다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었다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권 내에서 민주당이 아닌 야권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병헌 이미 탈당해서 만든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은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재명에게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허은하 대표와 이 김철건 사무총장 경질을 놓고 이준석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신당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확실히 이준석이 싸움은 좀 합니다. 이재명을 똥차, 분뇨차에 비유했습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분뇨차가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 이재명을 분뇨차, 똥차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반헌법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과 공범이고 1심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을 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의 2심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징역 7년 8개월입니다. 사실관계는 다 정리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건 그대로 이재명 1심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촉박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이런 자가 지금 여론조사 등을 기화로 사실상 한국의 대통령인 것처럼 외신들도 전망합니다. 이걸 보고 이준석이 한 방 먹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의 2심 실형 판결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조기 대선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분뇨차에 비유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노리는 이재명이 이화영과 공범인데 이화영은 2심에서 사실관계 혐의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1심 재판이든 사실상 끝났는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조직폭력배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이건 내란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학설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재판에서 만약 사법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반헌법적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뇌물, 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을 대납한 것이라는 1심 판단, 정당하다고 2심은 받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판결로 이재명은 휘청거려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는 자체가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시 화두입니다. 자, 방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 탄핵소추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선출 인사 겸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대 이상의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였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 국정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을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까지 지금 헌법재판소는 탄핵으로 날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생을 파탄내는 이런 악법을 만든 게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권성동, 이재명 두 당대표의 첫 회동부터 불길이 치솟은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방금 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모두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탄핵안까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탄핵 병자같이 틈만 나면 탄핵합니다.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이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법률안 거부권을 이번에 행사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한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말고 한 명의 장관만 더 탄핵되면 또는 사표라도 내가지고 수리되면 지금 이 내각이 이제 헌법에 요건된 정정수를 못 맞춰서 운영이 안 됩니다.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걸 노린 것은 아닐까. 자기들도 근데 그렇게 하긴 힘들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김정은님 우리나라 갖다 바치겠습니다. 무정부 상태 만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권성동 원내대표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 정치 공세적 성격 강한 탄핵 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들어주고 국정마비 상태를 풀자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까지 3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개헌입니다. 원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얘기할 때 이 개헌을 고리로 하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무슨 이 한동훈 대표가 그쪽은 뭐 4개월 뒤 하고 뭐 선거를 하고 이런 이상한 안을 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개헌을 고리로 이번에 협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는 다시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 이 점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한다.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다. 여러 방안도 있을 테고 입장도 다르겠지만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 상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내가 선거법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출마를 해야겠다. 이것밖에 머리에 든 게 없습니까? 게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도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3심까지 안 가더라도 2심에서 2월달쯤 이재명, 유죄가 나온다면 원래 선거법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거의 안 뒤집힙니다. 당내 경선에서도 논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말고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재명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 지연 술책 급기야 법원이 국선 변호사 선임하는 절차를 안내할 정도입니다. 이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조속하게 민생 안정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답을 했습니다. 3월쯤 보자. 자기들이 예산 다 깎아가지고 통과시켜놓고 뭐 지금 반성도 안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 하는 정치를 보면 이건 정말 시장의 어떤 이 조폭들 뭐 이런 분위기.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일단 의제를 선점했습니다. 개헌입니다. 개헌 분위기만 뜨면 나라가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